안녕하세요. 56페이지 할 차례죠. 서브노트 요약집 56페이지. 모의고사 오늘 보신 거 점수 잘 받으셨어요? 보통 다른 학원에 보니까 한 3문제 이 정도 맞추시더라고요. 한 3문제 정도 맞추면 잘한 거예요. 왜 틀리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중요하죠. 지금 뭐 점수 잘 나오는 건 독약이에요. 지금 점수 잘 나오면 그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는 안 좋은 거고요. 왜 안 좋냐면 마라톤 할 때 처음에 100m 달리듯이 뛰면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과목이 지금 점수가 전 과목 60점 이상 나오면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한 17.5점 정도 받으면 됩니다. 네. 40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 맞추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내공을 쌓아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지금 20년째 올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56페이지 게시 의무입니다. 메뉴에.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58페이지 메뉴에.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수보자. 몇 등인지. 등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입니다. 시험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 X로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이 있습니다.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되는데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 게시 안 하면 처벌은 소속공인회사가 받는 게 아니라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게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런 걸 게시할 의무는 없죠. 4가지 게시를 해야 되고요. 그게 니은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뒤에 매수 신청 대리는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보면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은 7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추가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보자에서 추가로 3개 하는 게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요율표, 보정 설정 증명서류 이건 따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죠. 매수 신청 대리 자격증이 따로 없죠. 그 자격증은 하나고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게시해야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자,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거 3년, 5년 시험에 잘 나오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이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이고 매수 신청 대리 사건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이것은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그 동그라미 7번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로 고치십시오. 이제 작년 6월에 매수 신청 대리도 다 보수로 바뀌었죠. 명칭이.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으나 보존 의무는 없고요.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보존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7번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라는 표현이 보수로 바뀌었다고요. 보수 영수증을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법정 서식이 있으니까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 의무 없다.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고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는데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를 구분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우리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거래 계약서고요. 중개 계약서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중개 계약서를 거의 적지 않잖아요. 말로만 하죠. 예, 그래서 중개 계약서는 중개 계약서 중에서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등이 있는데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대사물의 표시광고인데 이 표시광고와 그 다음에 이게 5개 광고물하고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유사명칭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우리나라 중개사무소 이름은 아파트의 경우는 그 아파트 이름이 다 붙어있죠. 뭐 힐스테이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편한세상, 레미안 뭐 이런 거 붙어있죠. 프루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 거 붙여도 된다고.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거 해도 됩니다. LBA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거 해도 되죠.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 명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을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 5개 광고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옥상 간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간판을 달 때는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등록번호, 허가번호, 전화번호는 간판에 안 적어도 되죠. 근데 다니다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잖아요. 등록번호도 많이 적어놨죠. 등록번호도 보통 간판 한번 보시라고 잘 보면 등록번호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업무상은 아니에요. 알아서 자기들이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업무는 알아서 잘 하는 거는 굳이 업무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부과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하고 있는 거는 굳이 업무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명, 간판 실명제로서 성명은 표기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간판에 연락처를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다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돼요. 간판에. 자, 그래서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5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래서 공승배 변호사가 만든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변호사가 쓰다가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판례에 의하면 발품, 지금 쓰면 안 되는 게 발품 부동산, 판례가 있는 게 발품 부동산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고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거 전부, 이 트러스트 부동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고 이 두 개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쓰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이러한 명칭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사무소 명칭 표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표시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시광고 이 표시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란 임대문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간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게 같은 거 상가에 보면은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놨잖아요. 임대문의 이런 표시광고를 하는 건데 임대문의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전화번호 보통 보면 옛날에는 전화번호만 많이 적어놨었죠. 근데 전화번호만 적으면 안 되고 4가지를 적어야 된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2번째 소재지, 그 다음에 3번째 연락처, 그 다음에 4번째 성명. 이 4가지를 적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간판에는 쉽게 말하면 성명만 적으면 되는데 표시 광고를 할 때는 4가지를 다 적어야 되고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 넷 중에 하나라도 표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56페이지, 57페이지 양가로 3번까지 다 했어요. 그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7번에 만약에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간판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양가로 4번에 맨 밑에 보면은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3가지 적어놨죠?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폐업, 그리고 디귿에 보면 등록 취소 4개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요.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휴업,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규정이 없다. 저도 폐업을 해봤는데 폐업을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간판 철거해야 되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폐업하니까 간판 철거하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판 철거 안 했는데 철거해야 되냐 물으니까 해야 된다더라고요. 철거하면 지금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 건데 철거하면 또 돈 받아야, 권리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면 간판에 있는 이름이라도 좀 가려놓으라더라고.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말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체 없이라는 말은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적시해야 되는 거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심하게 바로 와서 철거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인데 이 법 이름 무슨 법을 적용하는지 이런 법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고요.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합니다. 청문 절차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법 구체적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무슨 법을 적용받는지. 문제, 우리 기출문제 50페이지 36번 하나 풀고 갈까요? 50페이지 36번.
50페이지 36번. 기출문제 한다고 했죠. 꼭 전부 다 안 가져오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책이 전부 다 없으면 못 하잖아요, 결국. 50페이지 36번에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대표자가 아니에요. 이게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입니다. 항상. 그래서 대표자 성명 이게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개업공개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함에 즉 실장이 아니라 그 돈 된 사람 내부적으로 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만 내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장, 대표 이런 명칭도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뭘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죠? 소위 옛날에 중개인 분들. 근데 옛날에 지금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앞에 정문에 가면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간판은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인 사무소라고 말은 없잖아요. 우리 법에 지금 현재. 위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거는? 위반 아니에요. 이거는 40년 전부터 그대로 간판을 있어요. 이 간판은 새로 설치하는 간판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옛날에 설치된 건 옛날 규정을 따랐다면 위반은 아니란 이야기. 40년 전에는 중개인이라고 썼잖아요. 지금 그대로 계속 쓰고 있으면 굳이 간판 교체하지 않아도 법 위반 아닙니다. 경과 규정에 보면 새로 설치하는 간판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형법은 소급 적용 안 하죠. 특히 형법은 소급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가능해요. 자격증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자격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명함 새겨서 다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하면 명함에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면 돼요. 개업 안 해도. 네.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거 없죠? 예, 그래서 36번에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서브노트 요약집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가 60페이지까지가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 그 59페이지 박스를 보고 비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교육제도 비교 정리인데요. 자, 실시권자 교육이 5개가 있는데 먼저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 요 2개는 사후교육이고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3개 좀 전에 말했던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된다고. 즉 소속공개사 취직하기 전에 받아야 되고 보조원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고. 보조원 취직하고 나서 고용신고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사전에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근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미리 받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후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무교육 이름이 옛날에는 사전교육이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근데 지금은 실무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 다니다가 교육받으러 가면 실무교육 받으러 간다 안 하고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죠.
연마하고 수련하는 거는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욱더 수련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받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실시권자, 이 표에 있는 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교육 실시권자 중에서 시험에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5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할 수 없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기출문제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그 밑에 적어놨죠. 별표에. 그 밑에 별표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별표. 별표 있죠.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 그 밑에 박스에 별표 있잖아요. 그 요 2개만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별표 없나? 아, 여기 별표가 없고, 그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별표가 있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암기 프린트 53번. 여기는 별표가 없으니까 적어 넣으세요. 그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거, 암기 프린트 53번에는 별표 있죠? 그 박스 안에. 없어요? 없다고요? 아직 없어요? 아니, 그 없는 분은 새로 받아야지. 새로 받은 분은 있죠? 새로 받은 분이 있어. 제가 필요하면 새로 받아라 했는데 새로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5월 달에 새로 내드렸어요. 5월 달에. 1월 달에 내드리고 3월 달에 내드리고 5월 달에 내드리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해가지고 약간씩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 내드렸어요. 그게 새로 내드린 거에 뭐가 있냐면 31번에 보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되어 있는 건 옛날 자료고 31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어 있으면 2번에 31번에 바뀌어 있으면 새로 받은 거죠? 31번 그거 말고도 지금 좀 전에 별표 이런 게 바뀌어 있네. 제가 보고 좀 새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서로 조금 추가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바꾸시라고요. 자, 어쨌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지정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대학, 전문대, 협회라고요.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등록관청 뒤에다가 할 수 있다, 실시,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도 추가됐어요. 직무교육은 원래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의사라고만 돼 있잖아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가능하다는 걸 주의하시고 교육 대상자는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금이 올해가 연수교육이 생긴 지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가 22,000명이래요. 개업공개사가. 그 제가 연수교육 자료를 지금 저보고 만들으라고 해서 지금 제가 40페이지, 20페이지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PPT 자료는 40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22,000부 복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도별로 해요. 도별로, 시도별로.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제가 아까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될 자라고 했잖아요. 미리 될 사람이 받아야지 뭐 고용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추후. 그 실무교육도 등록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다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세 개 교육이 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세 개 다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라는 말은 등록 신청일 전 교육받고 1년 있다가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 오늘 교육 수료하자마자 오늘 바로 등록하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10년 근무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수교육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법 바뀐 거, 법 개정된 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바뀐 거. 뭐 세법 같은 거는 거의 해마다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폐업하고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하면 세금 바뀐 거 뭐 지금 양도소득세 최대 세율이 42%죠? 그런 거 현업에 있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묻는데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 알아봐가지고 알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계속 중개업을 하는 동안, 할 동안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고 그만두고 1년 안에만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또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심지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매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죠?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고 일반 소속공인중개사나 임원은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자,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 해가지고 5개가 나와 있어요. 개공 등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개공 등의 이중 소속 금지, 그 다음에 개공 등의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금지 행위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거래 사고 예방교육 대상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이라는 말은 교육공개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 보조원 물론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안 받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다 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 교육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공짜로 하죠. 그러면 다 안 받을 것 같죠?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그냥 있겠어요. 행정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교육받고 자필 사인하고 자료 수령해가지고 가세요. 만약에 사인 안 돼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도 직접 말 안 하고 흘려요. 그냥 협회, 친목회, 회장 이런 사람한테 한 명한테만 전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밖에서 안 밖에서 재진 게 있어요? 없어요? 교육공개사들 전부 다 탈탈 틀면 무조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법은. 모든 법 마찬가지에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검사가 감옥 보내려고 맘먹고 탈탈 털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저도 뭐 제지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장관 이런 거 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하면 뭘 걸려도 걸리들겠더라고요. 시켜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혼자 어쩌니 꿈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지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교육 내용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을 밑줄 치십시오. 법률 지식, 초보자니까 법률 지식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계속 뭐 중개업 10년, 20년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경사항 바뀐 거 위주로 강의를 해야 돼요. 지금 연수교육을 올해 대대적으로 하는데 뭘 하냐면, 저도 강의 제목이 개정법령 특강 뭐 이런 거, 개정세법 이런 거 주로 위주로 해요. 그래서 세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법 바뀐 거 이런 거 위주로 한다고요. 연수교육은. 즉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똑같잖아요. 지금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하고. 과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연수교육 내용하고 실무교육 내용을 바꿔놓고 잠중 잘못 연결된 것 이런 거 찾는 걸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법률 지식하고 법제도의 변경사항 주의하시고, 그러면 지금 5개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직업윤리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직업윤리, 그 중에서도 개업공개사 간의 윤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개업공개사끼리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이런 데에 대한 그 상처 입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의뢰인들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같은 동료들한테 상처받는 게 더 커요. 남의 물건 빼돌려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중개보수 다 받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순간적으로는 적발이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알려지게 되거든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이제 공동중개 하기도 싫어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뺏겨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번호 같은 건 뭐 그냥 다 가르쳐주고 이랬더니만 저 빼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리를 전부 다 개업공개사 스스로 공신력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야 국민들이 알아주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요.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불식시키려면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시간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지금 현실적으로는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안 가고. 그러니까 사장이 알려주더라고. 그 인터넷 틀어놓고 빨리 지금 집이나 한 건 더 물고 와라. 듣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장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들으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예,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게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데 지금 현재 올해 실시하는 걸 보니까 6시간만 나와서 하루 듣고 그 나머지 6시간은 그냥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실무교육도 인터넷 강의 듣고 나머지 실무교육도 하루는 인터넷 들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긴 게 이제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는데 보통 뭐 한 오전에 나 오후에 한 번만 하고 끝내더라고. 하루 종일 하면 싫어하잖아요, 교육. 자, 이 중에서 공짜로 받는 교육은 뭘까요? 공짜로 하는 교육은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돈 받아요. 연수교육 같은 거 뭐 한 9만 원 받고요. 실무교육도 한 15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우리 학원 수강료가 최고 싼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연수교육 하루 받고 9만 원 내야 돼요. 하루 교육 받고. 자, 그래서 공짜로 하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다. 그 다음에 교육한다고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실무교육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실무교육. 안 알려줍니다.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 없어요. 자기가 개업하고 싶으면 찾아서 받아야 돼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법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격증 받으러 가면 도청에서 교육하는 장소 이거 하나 찌라시 내줍니다. 그 광고 전단지 내줘요. 왜냐면 저도 광고 전단지 돌리러 가봤거든요. 그 실무교육 받으러 오라고. 실무교육도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서울은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런 데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도 하고 세대한공개사 협회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다고 유치하려고. 그래서 뭐 저도 찌라시 돌리러 가서 그 합격자 자격증 나눠주는데 광고하러. 예, 그래서
다 알려줘요. 어디서 하는지. 아마 뭐 협회에서는 다 하거든요. 전국 어디에서든지 협회에서는. 협회에서 가더라면 돼요. 서울 같은 데는 대학교에서 들으면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하는데 동국대는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을 줘요. 건국대는 총장 명의로 주고 그러니까 동국대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저보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예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겸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협회에서 받으면 협회 회장 명의로 수료증 줍니다. 현업에서 수료증 그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놨어요? 안 게시해놨어요? 지금 사무소에 보면 거의 다 게시해놨어요.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는데 많이 게시해놨더라고 다녀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처벌받는 거,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처벌받는 거는 연수교육, 매년적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실무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안 받으면 개업이 안 되고 직무교육 안 받으면 취직이 안 되죠. 그래서 알아서 받아야 된다고요. 따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협회 설립 인가 안 받으면 처벌 규정 없어요. 인가 안 받으면 협회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요. 연수교육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안 받으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통지는 해주는 거는 사정교육은 통지 안 해줘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되고, 근데 사후교육인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 대상자에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줘야 되죠. 10일 전까지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보면 49번에 통지하는 거 찾았어요? 49번? 있어요, 통지? 49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돼 있죠? 49번에 없나요? 48번이에요? 48번. 아니, 제가 인터넷에 다른 사이트에 하도 너 번호를 11일 달부터 맨날 뭐 39번, 49번 해가 짜증나 죽겠다. 번호 좀 말하지 마라.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보게 왜 자꾸 번호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해가 제가 그걸 안 가져왔어. 프린트를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도 번호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지금 안 보고 하다 보니까 48번인지 49번인지 틀렸는데 그 시험에 임박해지면 더 예민해지거든요. 말 한마디 하는 거지 막 꼬투리 잡고 이래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참아야 돼. 그렇게 안 참고 하면 나중에 현업에 가면 현장에서 진상 손님 만나가지고 더 고통 받아봐야 이제 그 반드시 보복은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교습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아니 그 인터넷에 그렇게 또 댓글 올리길래 예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했더만 그 밑에 뭘 참고로 해야 한다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또 막 이런 사람 올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예, 교육제도 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51페이지 38번 51페이지 38번 문제. 교육제도 틀린 것은 했는데 답만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시간 아니니까 3번에 보니까 틀린 게 3번인데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물론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안 하고 직접 안 하고 시도지사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금 연수교육은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만 유일하게 위탁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요. 나머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다 돈 내고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만 공짜로 해주고 지금 경기도청에서 직접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연수교육 받으면 수료증 줄까요? 안 줄까요? 연수교육? 안 줍니다. 수료증. 따로 안 줘요. 그냥 연수교육 저도 연수교육 받으니까 안 주길래
그럼 뭐 나중에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냥 이메일로 그러면 그냥 하나만 보내주더라고. 따로 수료증 그 자리에서는 안 주고. 만약에 안 받았다고 나중에 뭐 과태료 부과되면 이걸로 그냥 하면 된다 하고 따로 수료증은 주지는 않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실무교육은 수료증을 현실적으로 주기는 하더라고요. 연수교육은 체크만 하면 돼요, 체크. 교육 받으러 가면 거의 교육하는데, 체크하는데 시간 다 걸린다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출석 부르는데 그 시간 다 걸려요, 거의. 뭐 몇천 명, 700명, 800명씩 이렇게 놓고 교육을 하니까 출석 부르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린다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아니라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실시합니다. 자, 교육제도에 대해서 봤고요. 거기에 5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물론 지침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보면 그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요건입니다. 강사요건, 박산에 있는 거, 강사요건을 보니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경력 없어도 됩니다. 근데 2번에 보니까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에 보니까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등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 그 담당 주무관이죠. 시도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밖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고 3년 지나면 될까요? 아니면 취직을 했거나 개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될까요? 예, 개업을 하거나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개업한 경력은 협회에 들어가면 경력 증명서 바로 자기가 출력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정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경력 증명서를 뗄 수 있겠어요? 고용신고를 해야 알 수 있겠죠? 고용신고 안 하면 경력 인정 안 돼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취직했는지. 그 다음에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개보수가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1문제, 일반적인 내용 1문제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61페이지 중개보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